여러분의 평생 모은 돈이 지금 이 순간에도 썩어가고 있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충격적인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이것은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제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2억 원이 넘는 현금을 장롱 속에 숨겨두셨습니다. 그 돈의 4분의 1은 습기와 곰팡이로 인해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한순간에 5천만 원이 종이조각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노년층 10명 중 7명이 이런 위험한 방식으로 돈을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키는 법에 대해 알려드릴 박지성입니다. 저는 은행과 금융기관에서 45년간 근무하고 은퇴한 78세 금융 전문가로 수천 명의 노년층 고객들을 상담해 왔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여러분의 수천만 원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열심히 모은 돈을 단 하루 만에 잃을 수도 있다는 현실을 직시하셔야 합니다. 금융사기, 화재, 도난, 기억력 상실, 갑작스러운 사고, 이런 위험들이 매일 노년층의 재산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건강하게 생활하고 계시더라도 언제 갑작스러운 치매나 인지능력 저하가 찾아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특히 65세 이상 노년층은 이런 위험에 더 취약하며 한번 닥치면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저의 45년 금융 경력 동안 너무나 많은 어르신들이 평생 모은 돈을 한순간에 잃는 것을 지켜봐 왔습니다. 장롱 속에 현금을 보관하다 화재로 모든 것을 잃은 분, 사기꾼에게 속아 연금을 모두 넘긴 분, 복잡한 금융상품에 가입했다가 원금마저 잃은 분들까지 정말 안타까운 사례가 많았습니다. 특히 강원도 산불 당시 집안에 보관한 현금 3천만 원을 모두 잃은 72세 할아버지의 사연은 지금도 제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평생 금융업계에서 얻은 소중한 노하우를 모두 공개합니다. 단 50분 투자로 여러분의 평생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현명하게 불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한편으로 여러분은 돈이 부족해 고생하는 노후가 아닌 풍요롭고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현금 보관의 심각한 위험성, 계좌 분산 관리의 중요성, 금융보호자 지정제도, 다양한 금융상품 활용법까지 모두 담았습니다. 은행 창구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노년층만을 위한 특별한 금융 혜택과 수수료 면제 혜택도 상세히 공개합니다. 이제 더 이상 불안해하지 마시고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많은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현금 보관 방식의 심각한 위험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롱, 이불 속, 책장 사이, 벽장, 냉장고 뒤편, 화분 밑 이런 곳에 현금을 보관하고 계신가요? 이런 방식은 생각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습기와 곰팡이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여름철 습도가 매우 높아 종이돈이 쉽게 손상됩니다. 특히 장롱이나 벽장 속은 습기가 빠져나가지 못해 곰팡이가 피기 쉬운 환경입니다. 한번 곰팡이가 핀 돈은 한국은행에서도 교환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두 번째로 화재나 자연재해의 위험이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집안의 현금은 순식간에 재가 되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보험회사는 등록되지 않은 현금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도난의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을 노리는 특수 절도범이 증가하고 있어 더욱 위험합니다. 이들은 노인 가정을 전문적으로 노리며 집안 어디에 돈을 숨겨두는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위험은 기억력 저하로 인한 분실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기억력이 감퇴하고 특히 치매나 뇌졸중이 발생하면 더욱 심각해집니다. 실제로 제가 은행에서 근무할 때 돈을 어디에 숨겼는지 기억하지 못해 절망하는 어르신들을 수없이 만났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가치 하락입니다. 현금으로 보관하면 물가 상승률만큼 돈의 가치가 매년 떨어집니다. 여러분 모르는 사이에 소중한 자산이 지금도 녹아내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금을 집에 보관하는 것은 마치 얼음을 냉장고 밖에 두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돈을 보관해야 할까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은행 예금이지만 이것도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모든 돈을 하나의 통장이나 하나의 은행에만 맡기는 것은 생각보다 위험합니다. 예금자 보호법에 따르면 한 금융기관당 원금과 이자를 합쳐 5천만 원까지만 보호됩니다. 만약 한 은행에 6천만 원을 예금했다면 그 은행이 파산할 경우 1천만 원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또한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같은 금융사기에 한 번 당하면 계좌가 모두 동결될 수 있습니다. 계좌가 동결되면 생활비조차 인출할 수 없어 일상생활이 마비됩니다. 지금 당장 현금 보관 방식과 통장 관리 방식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안전한 현금 관리 방법을 따라 해보세요. 첫째, 목적별로 통장을 분리하여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쓰는 생활비 통장, 갑작스러운 상황을 위한 비상금 통장, 장기 저축 통장으로 구분하세요. 둘째, 3단계 비상금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좋습니다. 1개월 생활비는 입출금 통장에, 2에서 3개월 생활비는 보다 유동적인 상품에, 6개월 분량은 중장기 상품에 분산하세요. 셋째, 한 금융기관에 5천만 원 이상 예치하지 말고 여러 금융기관에 나누어 관리하세요. 이렇게 하면 한 곳에서 문제가 발생해도 다른 자금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현금을 집에 보관하는 습관은 당장 오늘부터 바꿔야 합니다. 이제 계좌 분산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산 분산 관리는 투자의 기본 원칙이자 자산 보호의 핵심 전략입니다. 특히 노년층에게는 이것이 단순한 투자 전략이 아닌 생존 전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45년 금융 경력 동안 단일 통장에 모든 재산을 보관하다가 큰 피해를 본 사례를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은행의 전산 장애가 발생하면 카드 결제나 현금 인출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주요 은행들에서도 전산 장애가 발생해 하루 종일 거래가 중단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럴 때 다른 은행 계좌가 없다면 급한 병원비나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자녀나 배우자 명의로 돈을 관리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타인 명의 계좌 관리는 심각한 법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녀 명의로 돈을 이전하면 법적으로 그 돈은 더 이상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만약 자녀가 사업에 실패하거나 채무 문제가 생기면 그 돈은 모두 압류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 간에도 일정 금액 이상 이전 시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금융실명제와 개인정보보호법의 벽입니다. 본인 외에는 계좌 접근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심지어 가족이라도 정보 조회나 출금이 제한됩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의식불명 상태가 되면 가족도 여러분의 돈을 인출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꼭 알아두셔야 할 비밀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금융보호자 지정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본인이 건강할 때 미리 신뢰할 수 있는 가족을 금융보호자로 등록해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인이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했을 때 지정된 사람이 제한된 범위에서 금융 업무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이 제도에 대해 모르고 계실 겁니다. 지금 시청을 멈추시면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가족이 여러분의 재산에 접근할 방법을 영원히 놓치게 됩니다. 계좌 분산 관리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적어도 2에서 3개 이상의 다른 금융기관의 계좌를 개설하세요. 둘째, 각 계좌의 비밀번호는 모두 다르게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계좌별로 용도를 명확히 구분하여 사용하세요. 예를 들어 어은행 계좌는 공과금 자동이체용, 비은행 계좌는 일상생활비용, 시증권사 계좌는 저축용으로 구분합니다. 넷째,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CMA 통장 활용을 추천합니다. CMA 통장은 일반 입출금 통장처럼 사용 가능하면서도 하루만 맡겨도 이자가 붙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섯째, 모든 금융 거래 내역을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어떤 계좌에 얼마의 돈이 있는지, 어디에서 어떤 이자나 수익이 발생하는지 정리해 두세요. 가족 중 누군가에게 이 정보를 공유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계좌를 분산하면 한 계좌에 문제가 생겨도 다른 계좌로 대처할 수 있어 안전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금융보호자 지정제도는 건강할 때 반드시 해두셔야 합니다. 치매 진단이나 의식불명 상태가 된 후에는 절대 할 수 없는 제도이니 미리 준비하세요. 이제 금융보호자 지정제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금융보호자 지정제도는 2020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아직 많은 어르신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미리 지정해둔 가족이 여러분의 재산을 제한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어르신이 갑자기 의식불명 상태가 되면 가족들이 병원비 등을 내기 위해 법원에 후견인 지정 신청을 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은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되며 변호사 비용만 해도 수백만 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금융보호자 지정제도를 활용하면 이런 복잡한 절차 없이 지정된 가족이 바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금융보호자로 지정될 수 있는 사람은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가족 구성원입니다. 금융보호자 지정 신청은 신분증을 가지고 은행에 직접 방문하면 30분 내로 간단히 처리됩니다. 최대 2명까지 지정할 수 있어 만약 1명이 해외에 있거나 연락이 안 될 경우도 대비할 수 있습니다. 금융보호자가 할 수 있는 일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 잔액 조회와 거래 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둘째, 매월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 출금이 가능합니다. 셋째, 본인을 위한 공과금, 병원비, 요양원 비용 등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넷째, 다른 금융기관으로의 이체도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농협, 수협, 우체국까지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각 금융기관마다 세부 규정이 조금씩 다르니 자세한 내용은 주거래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반드시 본인의 의사결정 능력이 있을 때 미리 해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치매 진단을 받거나 의식불명 상태가 된 후에는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건강하더라도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은 예측할 수 없으니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보호자 지정 시 흔히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첫째, 금융보호자에게 통장과 카드를 함께 맡기는 것입니다. 통장과 카드는 본인이 직접 보관하고 금융보호자에게는 필요한 권한만 부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출금 한도를 너무 높게 설정하는 것입니다. 월 생활비의 1.5배 정도가 적당하며 필요시 나중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셋째, 지정 후 금융보호자에게 알리지 않는 경우입니다. 반드시 금융보호자에게 지정 사실을 알리고 필요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상의하세요. 효과를 높이기 위한 특별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금융보호자 지정과 함께 자산 목록을 작성해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은행에 얼마의 돈이 있는지, 증권사에는 어떤 상품에 가입했는지 등 상세히 기록하세요. 이 목록은 봉투에 넣어 금융보호자나 신뢰할 수 있는 가족에게 맡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목록을 업데이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금융보호자에게 여러분의 주치의 연락처, 복용 중인 약 정보, 보험 정보도 함께 알려두세요. 금융보호자 지정과 함께 고려할 수 있는 또 다른 안전장치는 신탁제도입니다. 신탁은 본인이 정한 목적을 위해 자산을 금융기관에 맡기고 미리 정한 방식대로 관리하도록 하는 계약입니다. 예를 들어 매월 요양원비 1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조건을 설정해두면 의식불명 상태가 되어도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과거에는 억 단위의 큰 자금만 신탁이 가능했지만 요즘은 300에서 500만 원으로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노년층에 적합한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년기에는 안정성과 유동성을 모두 갖춘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후 자금은 한번 잃으면 다시 벌기 어렵다는 점을 항상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을 놓치시면 평생 모은 돈을 한순간에 잃을 수 있으니 반드시 주목해 주세요.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CMA 통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CMA 통장은 증권사에서 개설할 수 있는 통장으로 일반 입출금 통장처럼 사용 가능합니다. 이 통장의 가장 큰 장점은 하루만 예치해도 이자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일반 은행 입출금 통장의 이자율이 0.1% 미만인 반면 CMA 통장은 2에서 3% 정도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증권사에서는 금융보호자 지정이 가능하며 고령자 우대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두 번째로 추천하는 상품은 최근 인기가 높아진 국채입니다. 국채는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국가가 파산하지 않는 한 원금이 100% 보장됩니다. 최근 국채 금리는 4% 내외로 일반 예금보다 높은 편입니다. 1년 만기부터 5년, 10년 만기까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어 자금 계획에 맞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고금리 특판 예금입니다. 은행들이 가끔 내놓는 특별 상품으로 일반 예금보다 금리가 0.5에서 1% 정도 높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고객 전용 상품은 추가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는 저축은행 예금입니다.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편이며 현재 5% 내외의 금리를 제공하는 곳이 많습니다. 다만 예금자 보호법으로 5천만 원까지만 보장되므로 그 이상 예치할 경우 여러 저축은행에 나누어 관리하세요. 다섯 번째는 연금저축입니다. 이미 55세가 넘으셨더라도 연금저축에 가입하면 세제 혜택과 함께 안정적인 월 수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자동화된 입출금 시스템이 특징으로 매월 일정액이 통장으로 자동 입금됩니다. 여섯 번째는 ISA 계좌입니다.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관리하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좌로 최근에는 상속형 ISA도 있습니다. 상속형 ISA는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지정한 상속인에게 계좌가 바로 이전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금융상품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종합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생활비와 비상금은 CMA 통장에 보관하여 언제든지 인출 가능하게 하세요.
둘째, 1년 내에 사용할 계획이 없는 돈은 국채나 고금리 특판 예금에 예치하세요. 셋째, 3년 이상 장기 자금은 연금저축이나 ISA 계좌에 분산 투자하세요. 넷째, 여러 금융기관에 자금을 분산하여 위험을 줄이세요. 다섯째, 모든 금융계약은 직접 읽고 이해한 후에 서명하세요. 여러분도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은행 창구에서 절대 알려주지 않는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65세 이상 고객을 위한 특별 금융 혜택입니다. 대부분의 금융기관은 65세 이상 고객에게 다양한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ATM 수수료 면제, 타행 이체 수수료 면제, 환전 수수료 우대, 창구 업무 우선 처리 등이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고객은 본인 은행뿐 아니라 다른 은행 ATM 이용 시에도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다른 은행으로 이체할 때 드는 수수료도 월 일정 횟수 무료로 제공됩니다. 해외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환전 우대율도 챙기세요. 일반 고객보다 30에서 50% 할인된 환율로 환전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혜택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고 직접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문의하세요. 특히 코로나 이후 비대면 거래가 늘어나면서 어르신들이 이런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창구에 방문하셔서 65세 이상 우대 혜택에 대해 물어보시고 신청 가능한 모든 혜택을 챙기세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모든 내용은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키고 불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어서 실제 사례를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실제로 만났던 현금 보관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용인시에 사는 84세 김영수 할아버지는 평생 건설 현장에서 일하며 모은 3억 원을 집에 보관했습니다. 그는 은행을 전혀 믿지 않았고 모든 재산을 집안 여러 곳에 숨겨두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지하실 바닥 및 벽장 안비밀 공간, 장롱 뒤편, 심지어 화분 속까지 돈을 숨겨두었습니다. 문제는 김 할아버지가 작년에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의식을 되찾지 못한 채 3개월간 병원에 입원하게 된 것입니다. 가족들은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집을 샅샅이 뒤졌지만 숨겨둔 돈의 일부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지하실 배관이 터져 물이 차오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물이 빠진 후 가족들이 확인해 보니 지하실 바닥 밑에 숨겨둔 1억 원이 물에 잠겨 대부분 훼손되었습니다. 더 비극적인 것은 김 할아버지가 의식을 되찾은 후에도 돈을 어디에 숨겨두었는지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뇌졸중 후유증으로 기억력이 크게 손상되어 나머지 숨겨둔 돈의 위치를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은 지금도 이사나 리모델링할 때 숨겨진 돈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금 보관의 가장 무서운 위험성입니다. 서울 관악구에 사는 79세 박명자 할머니의 사례는 더욱 안타깝습니다. 박 할머니는 평생 채소 장사를 하며 모은 2억 5천만 원을 침대 매트리스 속에 숨겨두었습니다. 작년 여름 지독한 장마로 인해 집 천장에서 물이 새기 시작했고 침대까지 물이 들어갔습니다. 박 할머니가 침대 매트리스 속 돈을 확인했을 때 이미 5천만 원 이상이 곰팡이로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습니다. 은행에 훼손된 지폐 교환을 문의했지만 곰팡이가 심한 경우 한국은행에서도 교환해주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결국 박 할머니는 평생 모은 돈의 상당 부분을 한순간에 잃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현금을 집에 보관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그 돈을 안전한 금융기관에 예치하세요. 전남 순천시에 사는
86세 이상철 할아버지의 사례는 또 다른 교훈을 줍니다. 이 할아버지는 평생 농사를 지으며 모은 3억 원을 마을 뒷산에 있는 나무 밑에 묻어두었습니다. 자녀들에게도 알리지 않고 혼자만 알고 있던 장소였습니다. 작년 여름 이 할아버지는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쓰러졌고 일주일 후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언이나 메모 없이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가족들은 할아버지가 재산을 어디에 보관했는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주변 은행을 모두 수소문했으나 할아버지 명의의 계좌는 생활비 통장 하나뿐이었습니다. 결국 평생 모은 돈은 아무도 찾지 못한 채 영원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런 비극적인 사례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첫째, 현금을 집에 보관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위험합니다. 둘째, 자산 보관 방법과 위치를 신뢰할 수 있는 가족에게 알려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에 대비한 금융 계획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이런 비극을 예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대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모든 현금은 은행에 예치하되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계좌를 분산하여 관리하세요. 대구 수성구에 사는 77세 정영호 할아버지는 제 조언을 듣고 재산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장롱에 보관하던 2억 원을 3개 은행과 2개 증권사에 나누어 예치했고 금융보호자로 딸을 지정했습니다. 또한 자산 목록을 작성하여 금고에 보관하고 금고 비밀번호는 딸에게 알려두었습니다. 그 결과 정 할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입원했을 때도 딸이 바로 병원비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각 계좌의 일부는 정기예금으로 전환하여 더 높은 이자 수익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자산 분산 관리로 위기를 극복한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천 부평구에 사는 75세 최정희 할머니와 78세 최동철 할아버지 부부의 사례는 자산 분산 관리의 중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이 부부는 은퇴 후 모은 4억 원을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하여 관리했습니다. 어은행에 1억 원을 정기예금으로, 비증권사에 1억 원을 CMA 통장으로, 시은행에 5천만 원을 입출금 통장으로, 디저축은행에 5천만 원을 특판예금으로, 나머지는 국채에 투자했습니다. 또한 서로를 금융보호자로 지정해 두었고 자녀 2명에게도 자산 목록을 공유해 두었습니다. 작년 여름 최 할아버지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수술비와 입원비로 약 3천만 원이 필요했지만 시은행의 입출금 통장에는 1천만 원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 할머니는 미리 금융보호자로 지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디저축은행의 특판예금에서 일부를 중도해지하여 나머지 병원비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모든 돈을 한 곳에 예치해 두었거나 금융보호자 지정을 해두지 않았다면 급한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복잡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했을 것입니다. 또한 이 부부는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이후 신탁계약도 추가로 체결했습니다. 월 생활비 200만 원이 자동으로 입금되는 생활비, 신탁과 요양비 전용 신탁을 설정하여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청자 여러분 중 누군가는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부부 중 한 명이 먼저 세상을 떠나거나 의식불명 상태가 된다면 나머지 한 명은 어떻게 재정을 관리할 수 있을까요?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극심한 혼란과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82세 윤미경 할머니의 사례는 금융사기로부터 자산을 지킨 좋은 예입니다. 윤 할머니는 어느 날 은행을 사칭하는 전화를 받았고
계좌가 해킹되었으니 안전한 계좌로 돈을 옮겨야 한다는 말에 거의 속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평소 자산을 여러 은행에 분산해 둔 덕분에 주거래 은행에는 전체 자산의 일부만 있었습니다. 윤 할머니는 일단 의심스러워 전화를 끊고 평소 신뢰하는 은행원에게 직접 확인 전화를 했습니다. 그 결과 사기임을 바로 알 수 있었고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만약 모든 재산이 하나의 은행에 있었다면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평생 모은 돈을 잃을 수도 있었던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자산 분산 관리의 또 다른 장점은 금융기관 파산 시에도 안전하다는 점입니다. 충북 청주시에 사는 80세 한상민 할아버지는 2011년 당시 저축은행 사태 때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당시 그의 지인이 한 저축은행에 7천만 원을 예치했다가 저축은행 파산으로 5천만 원 초과분인 2천만 원을 날린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 후로 한 할아버지는 절대로 한 금융기관에 5천만 원 이상 예치하지 않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 결과 이후에도 몇 차례 금융기관 파산 사태가 있었지만 한 푼도 손해보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원칙을 반드시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산 분산 관리 시 자주 발생하는 문제 상황과 대처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너무 많은 계좌를 만들어 관리가 어려워지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엑셀이나 수기로 자산 관리 목록을 만들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76세 임종철 할아버지는 매월 1일을 통장 정리의 날로 정하고 모든 계좌 잔액과 변동사항을 수첩에 기록합니다. 둘째, 여러 금융기관의 비밀번호를 기억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각 금융기관마다 다른 비밀번호를 설정하되 일정한 패턴을 적용하면 기억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어은행은 생년월일 1, B은행은 생년월일 2 등의 방식으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단, 너무 단순한 패턴은 보안에 취약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셋째, 각 금융기관에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뱅킹을 활용하세요. 강원도 춘천시에 사는 83세 오수경 할머니는 처음에는 스마트폰 뱅킹에 어려움을 느꼈지만 금융기관의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지금은 모든 금융 관리를 스마트폰으로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렵다면 금융기관마다 제공하는 노년층 맞춤 교육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65세 이상만을 위한 특별한 금융 혜택과 휴면계좌 관리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은행들은 65세 이상 고객을 위한 특별 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어르신들이 이러한 혜택의 존재 자체를 모르거나 신청 방법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남 진주시에 사는 81세 나영숙 할머니는 제 조언을 듣고 은행에 방문하여 65세 이상 우대 혜택을 문의했습니다. 그 결과 월 평균 3만 원 정도 내던 수수료를 전혀 내지 않게 되어 연간 36만 원을 절약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나 할머니는 자녀와 손주가 해외에 살고 있어 매월 해외 송금을 하는데 송금 수수료만 건당 8,000원이 넘었습니다. 65세 이상 우대 혜택을 신청한 후에는 매월 2회까지 해외 송금 수수료가 면제되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주거래 은행에 방문하여 65세 이상 고객 전용 혜택을 반드시 문의해 보세요. 경기도 성남시에 사는 70세 이용석 할아버지는 은행 방문이 어려워 모바일 뱅킹으로 혜택을 신청했습니다. 스마트폰 앱에서 고령자 우대 또는 시니어 혜택 메뉴를 찾아 간단히 신청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모바일 뱅킹이 어렵다면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신청 방법을 안내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많은 어르신들이 관심을 가질 휴면계좌 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78세 김순자 할머니는 최근 휴면예금 찾아줌 서비스를 통해 20년 전 잊고 있던 예금 계좌에서 1,200만 원을 찾았습니다. 청소년기 자녀들을 위해 적금을 들었다가 만기 후 찾지 않은 채 잊고 있었는데 이렇게 큰 금액이 나온 것에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휴면계좌란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를 말하며 이런 계좌는 자동으로 휴면 상태로 전환됩니다. 우리나라 휴면계좌에 묶인 금액이 약 10에서 12조 원에 달한다는 충격적인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 중에도 과거에 개설했다가 잊고 있는 계좌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멈추고 바로 확인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이 영원히 묻힐 수도 있습니다. 휴면계좌를 찾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첫째, 휴면예금 찾아줌 서비스 홈페이지나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방문하세요. 둘째, 본인 인증 후 휴면계좌 조회가 가능합니다. 셋째, 전화 1397로도 조회 가능하니 인터넷이 어려운 분들은 전화를 이용하세요. 넷째, 은행연합회에서 운영하는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를 이용하면 본인 명의 모든 계좌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76세 박철수 할아버지는 이 서비스를 통해 30년 전 개설한 계좌를 포함해 총 7개의 휴면계좌를 발견했습니다. 모두 합쳐 약 800만 원이 있었으며 이 돈으로 오랫동안 미뤄왔던 틀니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찾은 휴면계좌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까요? 충북 충주시에 사는 73세 정미란 할머니의 사례를 참고해 보세요. 정 할머니는 5개의 휴면계좌를 발견한 후 필요한 계좌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해지했습니다. 그리고 남긴 한 계좌의 모든 금액을 모아 정기예금으로 전환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계좌 관리도 쉽고 더 높은 이자 수익도 얻을 수 있습니다. 휴면계좌가 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6개월에 한 번씩 소액이라도 입출금 거래를 하면 계좌가 휴면 상태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계좌는 해지하고 꼭 필요한 계좌만 남기는 것입니다. 전라북도 전주시에 사는 68세 최영호 씨는 모든 계좌를 스마트폰 앱에 등록해 관리합니다. 6개월마다 알람을 설정해 모든 계좌에 소액이라도 거래를 하는 습관을 들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계좌 관리를 철저히 하면 나중에 휴면계좌를 찾느라 고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65세 이상 금융 혜택과 휴면계좌 관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설명한 모든 내용을 종합하여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모든 노후 자금 관리 방법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현금을 집에 보관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둘째, 재산은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하여 각 금융기관당 5천만 원을 넘지 않게 관리하세요. 셋째, 금융보호자 지정 제도를 반드시 활용하세요. 넷째, 목적별로 계좌를 분리하여 관리하세요. 다섯째, 65세 이상 금융 혜택을 적극 활용하세요. 여섯째, 휴면계좌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하세요. 일곱째, 자산 목록을 작성하여 신뢰할 수 있는 가족과 공유하세요.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은 단순히 돈을 지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독립성과 존엄성을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저는 45년간의 금융 경력을 통해 너무나 많은 노년층이 자금 관리 실패로 인해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경제적 독립성을 잃게 되면 결정권도 함께 잃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주도에 사는
86세 송명자 할머니의 사례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송 할머니는 평생 검소하게 살며 모은 돈을 현명하게 관리했습니다. 5개 금융기관에 분산하여 예치했고 일찍부터 금융보호자로 둘째 딸을 지정해 두었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자산 목록을 업데이트하고 가족들과 공유했습니다. 그 결과 85세에 뇌졸중으로 쓰러졌을 때도 금융적 혼란 없이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송 할머니가 회복 후에도 자신의 재산을 스스로 관리하며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반면 경기도 안양시에 사는 79세 김정호 할아버지는 모든 재산을 한 은행에 예치하고 금융보호자도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의식불명 상태가 되자 가족들은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후견인 지정 신청을 해야 했습니다. 법원 절차에만 7개월이 소요되었고 그동안 병원비와 생활비 마련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한 후견인 지정 비용과 변호사 비용으로만 5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이 모든 혼란은 미리 금융보호자를 지정해 두었다면 예방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행동 계획을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일 가장 자주 이용하는 은행을 방문하여 금융보호자 지정 신청을 하세요. 그리고 일주일 이내에 현재 보유한 모든 통장과 금융상품을 목록으로 작성하세요. 한 달 안에 5천만 원 이상 예치된 금융기관이 있다면 다른 금융기관으로 분산하세요. 그리고 65세 이상 우대 혜택을 모든 거래 금융기관에 신청하세요. 이러한 간단한 조치만으로도 여러분의 노후 자금은 훨씬 더 안전해질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노후 자금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개인적인 경험 때문이기도 합니다. 제 어머니는 금융 지식이 부족하여 평생 모은 돈의 상당 부분을 현금으로 보관하다 잃으셨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병으로 쓰러졌을 때 가족들이 병원비를 마련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저는 이런 비극이 다른 가정에서는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0분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노후 자금 관리가 성공적이어서 경제적으로 독립적이고 존엄한 노후 생활을 영위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영상에 대한 의견이나 질문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다음 영상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후 의료비 관리와 보험 활용법에 대해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